저는 지난 10여 년간 어르신들의 집을 방문해 청소를 도와드리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자주 듣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곰팡이는 그냥 보기 싫은 얼룩 아닌가요? 처음엔 저도 단순히 생각했습니다만 경험이 쌓이면서 깨달았죠. 곰팡이는 눈에 보이는 얼룩이 아니라 우리의 호흡기와 피부를 괴롭히는 생활 속 건강 문제라는 것을요. 어떤 분은 나이 들어서 기침이 늘었나 보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집안 구석구석에 숨어있는 작은 곰팡이들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댁에서도 안전하게 그리고 오래가게 곰팡이를 정리하는 방법을 차근차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한 도구나 비싼 제품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방에 있는 재료 2가지만으로도 충분해요. 부담 없이 들으시고 가능한 부분부터 오늘 바로 따라 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건강을 지켜줄 것입니다. 최근 들어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요즘 기침이 잦아졌어요. 머리가 자주 아픈 것 같아요. 밤에 코가 막혀서 자주 깨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증상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증상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그 원인이 집안에 숨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함께 집안 구석을 천천히 살펴보자고 권합니다. 욕실 실리콘 부분, 창틀 모서리, 싱크대 뒤쪽, 옷장 뒤, 벽면을 보면 작은 까만 점들이 숨어 있거든요. 처음엔 이게 뭔가 싶어서 그냥 두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바로 그 작은 점들이 건강을 조금씩 해치고 있는 겁니다. 곰팡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영리합니다. 공기 중에 눈에 보이지 않는 가벼운 포자를 계속 날리며 번식해요. 우리가 숨을 쉬는 동안 모르게 몸속으로 들어오죠. 문제는 일부 곰팡이가 독성 물질을 내뿜는다는 점입니다. 이 물질들이 호흡기에 염증을 일으키고 피부를 자극하며 심지어 기억력과 피로감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면역 반응이 젊은 사람들보다 약해져 있어서 더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젊은 사람이라면 견딜 수 있는 정도의 곰팡이 노출도 어르신들에게는 지속적인 불편함을 주는 거죠. 72세 박정희님의 이야기를 말씀드릴게요. 그분은 몇 달간 원인을 알 수 없는 기침과 피로감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내과도 가보고 이비인후과도 가봤지만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했어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체념하고 계셨죠. 그러던 중 제가 그분 댁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욕실 실리콘 부분과 침실 창틀에서 심각한 곰팡이를 발견했습니다. 특히 침대 머리맡 창틀이 문제였어요. 밤새 그 곰팡이 포자를 직접 마시고 주무셨던 거예요. 처음엔 반신반의하시던 박정희님이었지만 제가 제안한 방법으로 곰팡이를 제거하고 환기 습관을 만들어 보자고 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 10분씩 창문을 열어 환기하고 주 2회 정도 문제 부위를 체크하는 루틴을 만들었어요. 한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분이 직접 전화를 주셨어요. 밤에 기침이 크게 줄었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목이 칼칼하지 않아요. 2달 후에는 몰랐는데 머리도 맑아진 것 같다면서 감사 인사를 전하셨죠. 이후 그분은 곰팡이를 집안의 작은 건강 도둑이라고 부르시더라고요.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조금씩 건강을 훔쳐가는 존재라는 뜻이었어요. 정말 적절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핵심은 보이자마자 작게 자주 정리하는 것입니다. 큰마음 먹고 한 번에 하려고 하기보다는 매주 10분씩만 투자해서 점검하는 편이 훨씬 안전하고 덜 힘들어요. 앞으로 소개해드릴 식초와 베이킹소다를 활용한 방법은 안전하면서도 비용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집안을 한 바퀴 돌면서 욕실 실리콘, 창틀, 싱크대 뒤, 옷장 뒤만 체크해보세요. 작은 점들이 보이면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두고 이따 청소 후에 다시 찍어서 변화를 기록해보세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변화는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곰팡이를 발견하면 많은 분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있어요. 마트에 가서 곰팡이 제거제를 사오시거나 집에 있던 락스를 꺼내시죠. 그리고는 신나게 뿌리고 문지르세요. 그 순간만큼은 반짝 하얘져서 됐다 라고 뿌듯해 하시지만 며칠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검은 점들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시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락스는 표면의 색을 탈색해서 얼룩을 감추는 데는 정말 능합니다. 하지만 실리콘 틈새나 벽지 안쪽 깊숙이 자리 잡은 곰팡이의 뿌리까지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지만 뿌리가 살아있으니 며칠 지나면 다시 고개를 드는 거죠. 게다가 락스를 사용할 때의 자극적인 냄새와 가스는 기관지를 괴롭힐 수 있어요. 특히 욕실처럼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하면 어지러움이나 눈과 코의 따가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경우 이런 자극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시거든요. 68세 윤길자님의 경험담을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화장실 곰팡이가 보일 때마다 락스를 사용하셨어요.
곰팡이엔 역시 락스가 최고지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런데 매번 청소할 때마다 코와 눈이 따갑고 어지러웠다고 해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참으셨대요. 더 큰 문제는 곰팡이가 계속 재발한다는 점이었어요. 락스로 깨끗하게 닦아도 일주일이면 다시 검은 점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점점 더 자주 더 많은 양을 사용하게 되었고 그럴수록 자극 증상도 심해졌습니다. 제가 그분께 안전한 대안을 제안했어요. 락스 대신 식초와 베이킹소다를 활용한 방법이었죠. 처음엔 그런 걸로 될까요? 라고 반신반의하셨지만 한번 시도해보자고 설득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어요. 자극적인 냄새 없이도 곰팡이가 깔끔하게 제거되었고 무엇보다 재발 간격이 훨씬 길어졌어요. 락스를 사용할 때는 일주일마다 청소해야 했는데 새로운 방법을 쓰니 한 달에 한 번으로도 충분했어요. 한 달 후 윤길자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화장실 청소가 무섭지 않아요. 코도 안 따갑고 곰팡이도 잘 안 생겨요. 그분은 이후 주변 이웃들에게도 이 방법을 알려주시며 락스보다 훨씬 좋다고 추천하고 다니셨어요. 그렇다면 진짜 해법은 무엇일까요? 표면을 희게 만들기보다는 뿌리를 건드리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누구나 쉽게 준비할 수 있는 식초와 베이킹소다의 조합을 권하는 거예요. 냄새 부담도 적고 무엇보다 안전하거든요. 락스가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르신들에게는 자극이 클 수 있고 근본적인 해결보다는 임시방편에 가까울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만약 화장실처럼 공간이 좁은 곳에서 어쩔 수 없이 락스를 사용해야 한다면 반드시 문을 열고 환기팬을 켠 상태에서 사용하세요. 그리고 되도록 빨리 자리를 벗어나시고요. 하지만 오늘부터는 더 안전한 대안을 한번 써보자는 생각만 하셔도 절반은 성공입니다. 주방 재료로 곰팡이가 정말 없어질까요?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아요. 처음 들으면 신기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현장에서 수백 번은 시험해 본 뒤 가장 추천하는 조합을 하나만 꼽으라면 바로 이 방법입니다. 식초와 베이킹소다가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 식초의 산성 성분이 곰팡이의 겉표면을 약하게 만들어요. 곰팡이가 단단하게 붙어있던 힘이 약해지는 거죠. 그 상태에서 베이킹소다와 만나면 거품이 생기면서 틈 사이로 스며들어 물리적으로 떼어내는 힘을 보탭니다. 한마디로 화학적 약화와 물리적 분리, 두 방향에서 동시에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까지 흔들려서 재발 간격이 길어지는 걸 현장에서 자주 봐왔습니다. 75세 김춘배님 댁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겸. 그분 집 욕실 실리콘은 정말 심각한 상태였어요. 몇 년째 까맣게 물들어 있었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제품을 써봤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실리콘을 새로 갈아야 하나 싶어서 포기하고 계셨어요. 제가 방문했을 때 그 상황을 보고 한번 시도해 볼까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사실 저도 조금 걱정되었어요. 워낙 오래되고 심한 곰팡이였거든요. 하지만 포기하기엔 아까웠어요. 먼저 식초 1컵을 큰 그릇에 붓고 베이킹소다 2큰술을 조금씩 나눠 넣었어요. 거품이 부글부글 올라오더라고요. 김춘배님이 저게 정말 될까요? 라고 하시면서도 신기해하셨어요. 5분 정도 기다린 후 그 혼합액을 문제 부위에 발라주었습니다. 곰팡이가 심한 곳이라서 좀 더 두껍게 발랐어요. 그리고 또 5분 정도 기다렸죠. 김춘배님이 벌써 뭔가 달라 보이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부드러운 칫솔로 살살 문지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조심스럽게 했는데 생각보다 쉽게 벗겨지더라고요. 김춘배님도 이게 이렇게 쉽게 벗겨져요? 라고 놀라셨어요. 첫 번째 세척에서 대부분의 곰팡이가 벗겨졌어요. 몇 년 동안 고집스럽게 붙어있던 곰팡이가 말이에요. 물론 한 번에 완벽하게 제거되지는 않았지만 80% 이상은 깨끗해졌어요. 이튿날 같은 방법으로 한 번 더 하니까 거의 새 실리콘처럼 하얘졌어요. 김춘배님이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했을 텐데라고 아쉬워하시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그 이후였어요. 보통 곰팡이를 제거해도 일주일이면 다시 생기곤 했는데 이번엔 한 달이 지나도 깨끗한 상태가 유지되었어요. 3개월 후에 다시 방문했을 때도 여전히 깨끗했고요. 김춘배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곰팡이가 무섭지 않아요. 생기면 바로 이 방법으로 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잘 안 생기네요. 이 방법의 핵심은 혼합, 대기, 부드러운 마찰 이 3가지예요. 성급하게 바로 문지르기보다는 혼합액을 올바르게 만들고 잠깐 기다리는 시간이 절반의 효과를 만들어요. 그리고 마무리로 물기 제거를 꼭 해주세요. 젖은 표면은 곰팡이에게 최고의 번식지거든요. 실제로 해보실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그릇은 여유 있는 크기로 준비하세요. 거품이 올라오면서 넘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베이킹소다는 한 숟가락씩 나눠 넣고 젓가락으로 저어가면서 넣으세요. 한 번에 다 넣으면 거품이 너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혼합한 후에는 반드시 약 5분 정도 기다리세요. 이 대기 시간이 정말 중요해요. 조급해하지 마시고 차 한 잔 드시거나 다른 일을 하면서 기다리시면 돼요. 방법을 듣고 나면 알겠다고 하시지만 막상 하려고 하니까 겁이 난다는 말씀을 자주 들어요. 혹시 잘못해서 벽지가 상하면 어떻게 하지? 그릇이 터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이 드는 게 당연해요. 그래서 오늘은 누구나 안전하게 따라 하실 수 있게 단계별로 끊어서 안내해 드릴게요. 하나씩 차근차근 따라 하시면 절대 실패할 일이 없어요. 서두르다 보면 실수가 나요. 그릇이 작아서 혼합액이 넘치거나 곧바로 문질러서 효과를 반감시키거나 벽지를 흠뻑 젖게 만드는 실수 말이에요. 작게 천천히 나눠서 이 세 가지 원칙만 지키시면 실패 확률이 크게 줄어들어요. 66세 오경수님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그분은 창틀 청소를 하다가 실수를 하셨어요. 처음에 너무 성급하게 많은 양의 혼합액을 발랐더니 벽지까지 젖어서 들뜨게 되었어요. 정말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도하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제가 옆에서 단계별로 알려드렸죠. 혼합액을 소량씩 여러 번 나눠서 바르고 부드러운 칫솔로 나무 결 방향에 맞춰 살살 닦고 마지막에 마른 수건으로 완전히 말려가며 진행했어요. 결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곰팡이는 깨끗하게 제거되었고 벽지도 상하지 않았어요. 오경수님이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감탄하시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혼자서도 능숙하게 하실 수 있게 되었어요. 지금부터 단계별로 안내해 드릴게요. 먼저 준비물부터 체크해 보세요. 준비할 것들은 이렇습니다. 식초 1컵, 베이킹소다 2큰술, 여유있는 큰 그릇, 젓는 용도의 숟가락, 부드러운 수세미나 칫솔, 고무장갑, 마스크, 마른 수건까지요. 특별한 건 없죠? 모두 집에 있는 것들이에요. 첫 번째 단계는 혼합입니다. 큰 그릇에 식초를 먼저 부으세요. 순서가 중요해요. 식초를 먼저 붓고 그 다음에 베이킹소다를 넣어야 해요. 베이킹소다는 한 번에 다 넣지 말고 한 숟가락씩 나눠서 넣으면서 저어주세요. 부글부글 거품이 올라오는데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다 넣고 나서 5분 정도 기다리세요. 두 번째는 도포 단계예요. 분무기에 넣어서 뿌리는 방법도 있지만 직접 바르는 게 더 잘 스며들어요. 수세미나 브러쉬에 묻혀서 문제 부위에 발라주세요. 너무 많이 한 번에 바르지 말고 적당량씩 발라주시고요. 세 번째는 대기입니다. 바르고 나서 바로 문지르고 싶으시겠지만 참으세요. 약 5분 정도 기다리는 게 핵심이에요. 이 시간 동안 혼합액이 곰팡이 안쪽까지 스며들거든요. 네 번째가 문지르기예요. 부드러운 수세미나 칫솔로 살살 문지르시면 돼요. 너무 세게 문지를 필요 없어요. 이미 곰팡이가 약해진 상태라서 가볍게만 해도 벗겨져요. 마지막은 헹굼과 건조입니다. 깨끗한 물로 여러 번 닦아내고 마른 수건으로 완전히 말려주세요. 이 마지막 단계를 소홀히 하면 다시 곰팡이가 생길 수 있으니까 꼭 철저하게 해주세요. 벽지나 목재 부분은 특히 주의하셔야 해요. 한 번에 많이 바르지 말고 테스트 영역을 먼저 정해서 소량으로 시도해 보세요. 문제 없으면 조금씩 범위를 넓혀 가시고요. 넓은 면적을 해야 한다면 구역을 나눠서 진행하세요. 욕실 전체를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실리콘 부분, 타일 사이, 창틀 이렇게 나눠서 하나씩 완전히 끝내고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그리고 매 구역을 끝낼 때마다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 보세요. 시작 전과 끝난 후를 비교해보면 성취감이 느껴져서 다음 구역을 하는 동기가 돼요. 혹시 한 번에 안 되더라도 절망하지 마세요. 오래된 곰팡이는 두세 번 정도 반복해야 완전히 제거돼요. 하지만 첫 번째부터 확실한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한번 깨끗하게 지워놨는데도 며칠 지나면 다시 스멀스멀 올라오는 곰팡이를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럴 때마다 또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지치게 돼요. 곰팡이는 습기와 정체된 공기를 좋아하거든요. 없애는 것만큼이나 다시 못 오게 하는 관리가 중요해요. 실내 습도가 60%를 넘으면 곰팡이 번식 속도가 급격히 빨라져요. 샤워 후에 수증기, 실내에서 말리는 빨래, 가구를 벽에 바짝 붙인 배치, 이런 것들이 모두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게다가 청소 도구를 젖은 채로 방치하면 도구 자체가 새로운 곰팡이 번식처가 되기도 해요. 혹시 여러분도 일주일만 지나면 또 생긴다는 경험을 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청소 방법보다는 생활 습관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할 때인 것 같아요. 70세 정미자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처음 만났을 때 곰팡이와의 전쟁이라고 표현하셨어요. 매주 청소해도 일주일이면 어김없이 다시 생겨서 정말 지치셨다고 해요. 나이 들어서 집 관리가 힘들어진 것 같다며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분 댁을 방문해서 살펴보니 몇 가지 패턴이 보였어요. 우선 습도가 문제였어요. 실내 습도가 항상 70%가 넘었고 특히 샤워 후에는 80%까지 올라갔어요. 환기는 가끔씩만 하셨고 빨래도 실내에서 자주 말리셨고요. 가구 배치도 문제였어요. 옷장과 침대를 벽에 바짝 붙여 놓으셔서 공기가 전혀 통하지 않았어요. 그 뒤쪽으로 습기가 계속 쌓이고 있었던 거죠. 저는 정미자님께 제안을 드렸어요. 청소보다 예방이 더 쉬울 수도 있어요. 한번 시도해 볼까요? 반신반의하시면서도 따라해 주시기로 했어요. 먼저 습도계를 하나 장만했어요. 다이소에서 파는 간단한 것으로요. 그리고 습도가 60%를 넘으면 즉시 환기를 하거나 제습기를 켜는 규칙을 만들었어요. 샤워 후에는 반드시 10분간 환기를 하기로 했어요. 처음엔 겨울에 추워서 어떻게 하나 싶으셨는데 막상 해보니 10분은 생각보다 짧았고 건강에도 좋다는 걸 느끼셨어요. 가구와 벽 사이에 5cm 정도 간격을 만들어 드렸어요. 집이 좁아 보일 것 같다고 걱정하셨는데 오히려 공기가 통해서 더 쾌적하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빨래는 되도록 바깥에서 말리고 어쩔 수 없이 실내에서 말릴 때는 선풍기나 제습기를 함께 켜기로 했어요. 그리고 주 1회 정도는 곰팡이가 생기기 쉬운 곳들을 미리 체크하는 습관을 만들었어요. 결과는 놀라웠어요. 한 달 후에 연락을 주셨는데 곰팡이가 거의 안 생겨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2달 후에는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지만 정말 적게 생긴다고 했고 3달째부터는 이제 곰팡이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안도의 말씀을 하셨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그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곰팡이와 싸우는 게 아니라 곰팡이가 못 오게 하는 거였구나. 맞는 말씀이에요. 생긴 후에 없애려고 하면 계속 전쟁이지만 생기지 않게 환경을 만들면 평화로워져요. 이제 구체적인 관리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예방은 어렵지 않아요. 습도 50% 안팎 유지하기, 하루 3회 환기하기, 가구 간격 확보하기, 빨래 건조 시 보조풍기나 제습 활용하기, 그리고 작을 때 바로 처리하기 이 5가지만 지켜도 집이 훨씬 편안해져요. 환기는 아침에 일어나서, 점심 무렵, 저녁 식사 후 이렇게 하루 3번 10분씩만 해주세요. 겨울이라도 10분은 충분히 견딜만해요. 오히려 신선한 공기가 들어와서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실천법을 알려드릴게요. 다이소나 동네 마트에서 습도계를 하나 장만하세요. 수치가 60%를 넘으면 환기나 제습을 하는 신호등 역할을 할 거예요. 그리고 청소 도구들은 주 1회 정도 식초물에 헹궈서 완전히 말려주세요. 샤워나 요리 직후에는 환기 10분을 집안 규칙으로 정해보세요. 가족들과 함께 지키면 더 쉬워져요. 작은 습관들이 모이면 곰팡이 없는 건강한 집을 만들 수 있어요. 오늘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곰팡이가 단순한 미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생활 건강과 직결된 문제라는 점을 느끼셨을 거예요. 락스의 일시적인 효과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식초와 베이킹소다라는 안전하고 경제적인 대안으로 근본적인 해결을 시도해 보세요. 오늘 집에 한 구역만이라도 직접 해보시면 분명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한 관리예요. 습도 조절과 환기, 작은 생활 습관들로 곰팡이가 다시 찾아오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런 습관들이 자리 잡으면 집은 더 깨끗해지고 몸은 더 가벼워집니다. 시작이 반이에요. 오늘 습도계 하나 장만하시고 집안 한 바퀴 돌면서 곰팡이 의심 부위를 체크해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건강한 집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딘 거예요. 여러분의 내일 호흡이 오늘보다 한층 더 편안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